네, 중년 남편의 외도에 이제 아내가 대처하는 이렇게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해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요, 예. 중년 외도다 그러면 네. 여기에 좀 초연해져야 됩니다. 아, 중년 외도에는 좀 초연하게. 예. 예. 그 어차피 일부 일처제라는 그 결혼제도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도가 전제돼 있어요. 아,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만 70년, 80년 살았는데 그때 그 여자, 그 남자하고만 살아라. 좀 무슨 아니에요? 그럴까요? 와,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네. 행복할 수도 있고. 네네. 하여튼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하시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거기서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외도를 하게 되고 한눈을 팔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리고 결혼할 때도 그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들 때 같이 살 수는 있죠. 그러나 외도하지 말란 말은 안 하잖아요. 그냥 살라고 그러지 검은 머리 팥불이가 되도록 외도도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한 사람과만 잘 살아야 한다라고 서약은 안 했어요. 그냥 좀 약간 드라마나 영화는 좀 환상이죠. 아니 예.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나도 서약했어요. 근데 외도하지 말란 건 없었다. 예. 외도라는 거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무 크게만 안 일어나면 돼요. 네. 그 운전할 때 항상 그건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 안전장치 다 갖추고 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네. 뭐냐면 네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외도도 네. 그 일부 일처제로 있는 한 외도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그 크게 생각하지 말고 초연해지는 게 일단 그 마음을 갖는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네네. 그렇게 일단 마음을 좀 가지고. 예. 네네. 네, 일단 외도는 결혼 생활 중에 그리고 특히 이제 20, 30년 이상 산 부부에게는 외도라는 거는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초연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네 그러면 이 외도가 일어나는 중년의 외도가 일어나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년의 외도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네네. 일단 몇십 년 살았다는 겁니다. 그 20년 이상 30년까지. 네네. 근데 옛날 같았으면 이때 죽었거든요. 헤어졌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70년, 80년을 살아야 돼. 그렇죠. 100세 시대고. 예. 예. 그러니까 3, 4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루함과 권태름이 극에 달하죠. 심지어 그런 말도 해요. 네. 섹스를 하는데 네네. 마누라만 아니면 누구하고 다 하겠다. 아, 이제 너무 오래돼서 예. 너무 지루하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아.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네. 30년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40년을 더 하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결혼- 막막할 결혼- 것 같아요. 결혼 생활 8년 했는데 8년간 똑같이 해왔어도 지겨울 거다. 네. 8년 정도 가지고도. 예. 그래서 이제 외도가 발생이 된다. 예, 예. 그 지루함과 권태로움. 예. 이것이 외도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네. 섹스리스입니다. 우리나라 중년 부부의 그 50에서 60% 섹스리스예요. 상당히 높네요. 예, 예. 반 이상이죠. 어. 그 원인이 그거예요. 권태로움과 지루함이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해도 마누라랑은 못하겠다. 혹은 남편이랑은 못하겠다 이러고 또 그 50대의 여성이 폐경이 오면서 질 구조가 변해요. 그러면 이제 성교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그 남편과의 섹스를 거부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 다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현대의학에서 조금만 성의만 있으면 네. 뭐 100여만 원, 100에서 150만 원만 들이면 다 고칠 수 있는 건데 안 해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그건 예. 뭐 이건 뭐 카드로 해도 한 달에 20만 원, 6개월 하면 20만 원밖에 안 드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섹스 리스가 원인일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럼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존재에 대한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예. 중년의 상실감? 예. 네네. 그 중년에는 그 어릴 때 모든 꿈이 다 사라지고
경제적 기반도 약해지고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집에서도 가장으로서 위치도 낮아지고 삼식이가 되는 순간 하루 종일 집에서 밥만 먹고. 하루 종일 집에서 밥만 먹고 네네. 밥도 안 해주니까 지가 해 먹어야 되고 라면밖에 못 끓이고 남자가 속으로 눈물 나거든요. 하루아침에 바뀌니까 그런 상실감 때문에 자기를 알아줄 수 있는 여자한테 갑니다. 아, 네네. 그 남성성의 확인, 자존감의 확인 이런 것 때문에 가요. 조금만 살랑되면 가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네네. 사업을 영위하거나 뭐 다른 데로 직장을 퇴직해서 이직한다거나 할 때 네. 그게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네. 죽음보다 더한 고통들이라고 해요. 그 스트레스가. 퇴직, 이직 예. 이런 것들이 퇴직, 이직, 살아왔던 대우들을 못 받는 거예요. 막상 은퇴하고 다시 취직하려고 하니까 몇십 년을 더 살아야니까 다시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주지도 않고 봉급은 반으로 깎이고 할 수 있는 그 직업이 예전에 하던 것보다 한결 저열한 직업들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몸은 더 써야 돼. 몸은 더 약해지는데 그 절망감이 안 오겠습니까? 상실감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직업을 잃는 것들, 이직하는 것들, 뭔가 내가 직업을 바꾼다 이런 것들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 예, 남편들에게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직이나 이런 것 없이 자영업이나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네. 이때 스트레스를 무지 받아요. 첫째로 자기는 늙어가고 있어. 근데 나이는 먹어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좀 이제 이 일에 몇십 년 했으니까 좀 괜찮으려니 기반이 닦였으려니 하는데 네네. 막상 젊은 애들이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기술로 무장하고 나온 애들하고 싸워보면 위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힘은 없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힘은 올라오고 예. 걔네들이 요새는 더 기술이 더 좋아. 그렇죠. 수십 년 한 사람보다. 네네. 그거 어떻게 당해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나이엔 대부분 어떤 기업이든지 좀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아니면 잘리거나. 네.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잘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회사를 경영하는 것에 대한 압박도 있고 해서 아주 완벽히 스트레스에 쌓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부부 중년에 이제 부부 사이에 이제 권태로움, 이제 지루함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섹스리스, 그다음에 상실감,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상간녀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그렇죠.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여자를 만난다. 이러면 이제 외도가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죠. 목숨 걸고 하죠. 목숨 걸고 한다. 예. 아. 거의 중독적으로 해요. 그 네. 알코올 중독식으로 상간녀 중독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은 외도가 일어나는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제 아내분들께서 어떻게 태도를 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셔야 될까요? 그 해법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럴 때는 첫째로 네네. 그 아내분의 그 마음가짐이 일단은 먼저 선행돼야 돼요. 네네, 마음가짐부터. 예. 네. 첫째로 예. 그 여태까지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살았다면 어떻게든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라. 예. 예. 큰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기가 혼자서 생활을 그 남편이 없대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나 혼자는 살 수 있다. 예, 나 혼자 예. 충분히 살 수 이 있다. 정도, 충분히는 아니래도 예, 수입으로. 예, 네네. 그 정도 수입은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뭐 그 잘 모를 때는 구청이나 뭐 등등 그 직업 속에서나 혹은 뭐 정한된 상담사한테라도 가서 네. 의논하면 네네. 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존감 회복이요. 예. 예. 그 자기의 삶에 대한 강인한 주체적 태도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네. 그 남편의 외도를
저지를 못합니다. 자꾸 남편의 눈치를 봐가지고 남편이 정리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이러한 그 주체적 자존감과 네네. 경제적 독립에 대한 예. 것을 강인하게 갖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해라. 예. 근데 이제 중년에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경력이 단절되었다. 그리고 나는 평생 살림만 해왔다. 이런 내가 어떻게 나가서 돈을 벌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준비를 하셔야죠.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겠다고 결심을 딱 하면 할 일은 그래도 또 찾아보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혼자 사는 몸 150에서 200이면 삽니다. 그거 가지고 가족이 사는 데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자존감을 회복하고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하셨는데요. 예. 예, 주체적인 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남편에게 의지 않는 겁니다. 남편한테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거다. 아, 내 인생은 내 거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아, 네, 좋습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 의지하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기의 주체성을 확립하지 않고 의지할 때는 그걸 전문 용어로 관계 중독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주체감이 없는데 예. 무조건 남편한테만 이렇게 의지하는 거는 중독이다. 그렇죠. 자기 인생을 그쪽에다 맡기는 건데 그건 안 돼요. 네네. 그건 어떤 경우도 안 돼. 그럴 때는 정말 그거는 네. 그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기 없으면 죽는다고 그러고 맨날 의지하는 남편이 있다면 오, 정이 가겠습니까? 네, 사람은 다 똑같죠. 똑같죠. 예. 남편이 맨날 선생님한테 의존만 해봐.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는 나 이번에 해서 나 회사 안 나가고 놀 거야. 몸이 너무 아파. 그러고서 다 다른 직장 알아본다고 6개월씩 놀아. 그러고서 그 아내분이 또 겨우 해서 돈 벌어온 거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있어. 네. 좋아요? 아니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좀 입장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실 것 같고요. 예,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를 갖다가 네. 남편의 그 외도에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외도에 대처하는. 대처하는 방법. 네. 첫째로 이혼. 이혼. 예. 네. 그쵸? 근데 중년에 이혼 쉽지 않아요. 중년에 이혼은 좀 더 쉽지가 않네요. 예. 그 조금 있으면 노년인데 재산 반 나눠가지고 노년 생활이 보장이 안 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때 재산의 반을 내줘야 돼요. 네네. 아파트 있죠? 네. 둘로 나눠가지고 세금 좀 내고 뭐하고 하면 조그만 것 원룸으로 가야 돼. 먹고 살 거 좀 빼놓고 나면. 네네. 그냥 힘들어요. 그 이런 현실적인 것들. 예. 네. 그래서 이혼은 힘들고 네네. 차라리 그래서 이제 조론들을 많이 하는데 아, 조론이요? 예. 예. 서로가 이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여기 이 조론은 그 생활비는 같이 나눠 써요.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혼하게 되면 내가 남편하고 이혼하게 되면 굶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연하십시오. 네. 이혼 힘듭니다. 네. 그리고 자식들이 반대해서도 안 돼요.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네네. 이 나이 돼가지고 재혼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자식들이 반대해요. 알지도 못한 여자 들어와서 유산 다 가져가. 그렇죠. 제일 많이 가져가. 맞아요. 네네. 그냥 힘들어요. 재혼도 어렵고 또 그런 여자도 없고. 그때 재혼하게 된 대상의 여성인들 네. 그 사람도 또 이혼하고 왔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아내분보다 과연 자기한테 더 맞을지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혼은 잘 안 되고요. 이혼은 좀 힘들고 이제 조론하는 방법이 있다. 네, 그럼 또 이렇게 화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화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에는 네네.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여성의 마음가짐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가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예. 예. 그러려면 네. 과감히 가서 그 이거저거 걱정하지 마시고 상간녀를 쳐내십시오. 일단 아, 상간녀한테 일단 쫓아가라. 예. 예.
만약에 남편이 방해하면 남편하고 이혼도 불사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그럼 이혼 안 돼요. 네. 그리고 남편 혼내줘요. 소리 박박 지르고. 남편도 좀 쥐잡듯이 잡고. 예, 그냥 무릎 꿇고 설설 빌어도 한 서너 번은 꿀려야 돼. 그리고 그런 태도로 네네. 상간녀한테 가면 그 상간녀가 미혼인 경우에는 그 청구 소송을 내세요. 상간녀 청구 소송을. 네. 위자 청구. 네. 그러면 그 미혼녀 걱정돼요. 그 재판 기록 다 남고 하면 다시 결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갈 때 네. 이 미혼녀인 경우에는 바로 떨어져 나가고 네. 만약에 상간녀가 유부녀면 가서 만나세요. 네. 소송은 하지 마시고 네. 왜냐하면 그쪽 남편도 소송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그 상간녀 만나가지고 남편한테 알린다고 그러세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안 들으면 남편한테 알리세요. 그럼 남편이 또 다 정리합니다. 그쪽 남편이. 아니 안 그랬어요. 자기 처가 상간남하고 지금 바람핀 되는데 그 남편이 그 놔두겠어? 그렇죠. 가만히 안 있겠죠. 가만히 안 있고 예, 예. 얼마나 잘 처리해 주겠어. 예.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지. 맞아요.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뭐 해결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해야죠. 사랑의 회복. 예. 네네. 그럼 여기에 깔린 가장 큰 게 뭐냐면 네. 지루함과 상실감 이런 것들이거든요. 중년 부부가 그럼, 가지고 중년 부부가 있는. 가지고 있는 거. 네. 그 지루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생활의 지루함과 섹스의 지루함. 아, 생활과 섹스. 예. 네네. 생활은 좀 더 둘이서 잘 놀러 다니세요. 여행도 좀 가고. 여행도 가고 해외도 좀 나가고. 예. 좀 놀러 다니시고 새롭게 기분을 맞추시고 자기가 새롭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섹스의 측면에서는 네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상간녀 상간남을 서로가 상간녀 상간남이 되세요. 애지중지하면서 그 자식들도 없고 둘만 사는데 문만 닫으면 모텔이고 호텔이지 뭐. 네. 이제 새롭게 연애한다는 기분으로. 네. 예, 그리고 그 여성분의 경우는 그 섹스에 아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리도 마음껏 지르시고 네. 올가즘을 마음껏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껏 느껴야죠. 네. 그게 바로 적극적 동참입니다. 남자들은 오르가즘을 느끼고 표현하는 여자의 그 모습을 보고 성적 만족을 해요. 아. 그러니까 오르가즘을 표현 안 하고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여자는 남자의 성적 만족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도둑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시면 생활 속에서 저기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시면 네. 남자요 중년 남자 또 저거거든요. 아주 그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주 성적으로 새로운 걸 추구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다음 세 번째 네. 상실감이거든요. 상실감. 예. 네네. 그 남자들이 그때 되면 모든 거 다 잃고 상실에 빠져 있어요. 좀 위해 주세요. 만약에 어머니가 내 아들이 그렇게 그냥 그 상실에 빠져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위로해주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예.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자기 옆에 이제 붙어 사는 아들인데 좀 위로해주면 안 됩니까? 자기 아들은 딴 여이랑 바람나서 그냥 집 나가버렸는데 결혼했단 말입니다. 네. 나가버렸는데 좀 옆에 있는 그 시어머니 아들 좀 이뻐해주면 안 됩니까? 남자들은 그 평생 그걸 그리고 살거든요. 그러면 남자 금방 알고 사랑은 회복됩니다. 네. 아, 네네. 네, 중년 남편의 외도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아내의 마음가짐. 네, 일단은 이제 좀 주체적으로 돼야 되겠고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네,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독립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랑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상간녀는 일단 정리를 하고 내가 나서서 사랑을 회복하시고 이제 생활이나 섹스에서 지루함과 권태로움을 좀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실감에 대한 회복으로 남편을 좀 엄마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준다면 충분히 부부관계는 개선이 될 것이다. 아, 그럼요. 예,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